그러니까 한국 문화도 아니고 일본 문화도 아닌 어떻게 보면 제일 교포들의 음식 문화였던 거지. 좀 슬픈 얘기지. 일본 잘 갔다 왔어? 일본 못 갔습니다. 일본 왜 못 갔어? 근데 일본 간다고 지금 한 몇 주 전부터 우리한테 엄청 자랑했잖아. 여자친구가 이제 다리 다쳐가지고. 다리를? 예. 어디? 말 그대로 다리 다쳐가지고 이제 깁스를 하는 바람에. 부러졌어? 예. 헐. 가기 전날? 예, 가기 전날에. 아, 시내에 계시네. 너랑 같이 가기 싫다는 시내에 계신. 가면 같이 가면 안 된다. 이런 시내에 계신 거지. 다음 달에 가기로 미뤘습니다. 아, 그래. 예, 여기는 너가 일본 간다 그래가지고 예. 일본 가면 너도 뭐 먹고 싶은 게 되게 많겠지만 일본 워낙 음식이 맛있는 데가 많으니까 예. 일본 간다 그래가지고 내가 홍콩이라는 데를 좀 네가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네. 야키니쿠 집이거든. 그래서 여기를 좀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일본 못 갔다니까 뭔가 기분이 좋네. 그래서 야키니쿠라고 하면 딱 드는 생각이 일본이 딱 생각이 들잖아.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 가보면 한옥을 오래된 한옥을 개조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일본풍으로 개조를 한 그리고 야키니쿠를 팔고 있는 그런 음식점이에요. 여기는 뭐 너가 일본을 못 갔으니까 같이 가도 되게 좋을 거야. 마음 아픈 얘기를 이렇게 몇 번 해주시면 좀 곤란합니다. 여기는 얘기한 것처럼 야키니쿠야. 그래서 야키니쿠는 일단 일본식 문화기는 한데 네. 사실 이게 일본 문화냐 한국 문화냐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 왠 줄 아니? 야키니쿠는 원래 일식 아닌가요? 일본식 문화 아닌가요? 일본식 문화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자이니치라고 하는데 일본 제외 한국인이 네. 만든 문화야. 문화라기보다는 그런 음식 문화라고 봐야 되겠지. 여기가 이 일본을 이해를 하려면 옛날부터 넘어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일본은 금육영이라 그래서 고기를 먹지 못하겠었어. 그래서 채식 위주의 식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돼. 이 육식을 한 지가. 그래서 이 야키니쿠라는 건 실제로 자이니치라고 하는 이 제일 한국인 교포겠지. 제일 교포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분들이 당시에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 어려웠을 거 아니야. 그때 네. 전쟁 끝나고 뭐하고 이럴 때 어려운 시기에 일본에 있으면서 그런 어떤 차별도 많이 받으셨을 거고 그리고 먹을 게 많이 없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먹지 않는 부위들이 있었어. 곱창, 뭐 대창 이런 것들 있지. 네. 그런 부위들을 버렸다고. 강가에다 막 버렸겠지, 쓰레기. 네. 그래서 이 쓰레기를 오사카 방언으로 호르몬이라고 했대. 이 호르몬들을 모아서 고기처럼 이게 뭐 대창이나 소창 뭐 이런 부위들 안 먹는 부위들을 버렸을 거 아니야. 고기 네. 안 먹는 부위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화로에다 구워 먹었던 게 이 야키니쿠 시조야. 그러니까 한국 문화도 아니고 일본 문화도 아닌 어떻게 보면 제일 교포들의 음식 문화였던 거지. 좀 슬픈 얘기지. 좀 가슴 시큰한 이야기이긴 하네요. 왜냐면 이제 제일 교포 1세대들 어느 나라든 교포 1세대들은 다 고생들을 많이 했어. 예를 들면 미국 재미 교포분들도 1세대 분들은 정말 허드렛 일부터 하면서 시작하셨을 거 아니야. 제일 교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거든. 그래서 그 시기에 생성된 음식 문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문화들이 워낙 이제 맛있잖아. 조그만한 화로에 이렇게 해가지고 구워 먹고 조금씩 구워 먹고 각 부위별로 구워 먹고 이런 것들이 이쁘잖아. 그림 자체가. 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이 한국 정서에 또 맞다 보니까 다시 가지고 역수입이 됐다고 봐야지. 근데 우리 한국 문화는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 워낙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 네. 민족이 나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있거든.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면 내 예전에 그 호주에 있을 때 홈스테이 파더가 있었어. 그분이 네. 이탈리안이었고 그리고 내가 그때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 그리고 이제 홈스테이 마더가 엄마가 호주 분이었는데 그 당시가 진짜 오래전 얘기니까.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주택에서 내가 같이 살았거든. 그리고 나는 이제 별채처럼 되어 있는 공간에 살았는데 그 정도 사이즈의 규모에서 사는 분들이면 정말 성공한 집안이야. 호주에서도.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저녁을 먹고 나면 무조건 저녁을 같이 먹어야 되는 문화가 있었고 그 저녁을 먹고 나면 그 거실에 모여 앉아가지고 테니스를 보던 뭐 스포츠를 보든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1시간 동안 무조건 같이 대화를 했어야 됐었어. 식사 끝나고. 근데 그때 TV가 삼성이었거든. 그때 TV가 삼성인데 네. 그때 아직도 그 기억이다. 그 홈스테이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일본 건데 너네도 이런 거 있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삼성이라고 버젓이 박혀 있는데. 예.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삼성이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막 이렇게 내세울 때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브랜드만 내세우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내세울 때가 아니라서 벌어진 사태이긴 하지. 근데 한국이 대단하지. 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러울 때가 되게 많아. 근데 이사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항상 딴 얘기 안 하는데 저 이제 그치? 리뷰할 시간입니다. 그치. 홍홍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게 뭐냐면 음식은 결국엔 문화랑 결부가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문화에 대한 얘기들을 항상 하게 돼. 돌아가서 이렇게 내가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일본과 한국이 공존하는 어떻게 보면 그 제일 교포분들의 문화다 보니까 여기도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용산 철길 쪽에 가면 옛날 그 한옥들이 되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단층짜리. 네. 여기를 개조를 했는데, 리모델링을 했는데 약간 일본풍이 나는, 일본풍과 한국의 그 오래된 가옥이 함께 공존하도록 리모델링을 하신 것 같고, 네. 그래서 들어가면 되게 조용한 일본식 가옥에 간 그런 느낌이 나지. 그래서 나중에 한번 꼭 가봐. 근데 일본 못 가봤으니까. 음식 얘기할게. 데이트하기 되게 좋아. 자, 여기 음식이 되게 대박인데 일단 예. 밑반찬이 되게 정갈하게 나와. 뭐 무말랭이라든지 그 다음에 된장에다가 고추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 뭐 풍성하게 담아주시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동치미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좋아했었던 거는 이제 그 갓소부시를 올려가지고 갓나물 이렇게 묻혀서 내주시거든. 이것도 너무 짜지도 않고 감칠맛이 계속 도는 맛이야.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조합이다. 그래서 여기는 음식 가짓수도 그렇게 많진 않아. 그래서 돼지 주물럭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안창살, 소 안창살 뭐 이렇게 나오는데 딱 그 메뉴가 딱 3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고, 고기 메뉴는 딱 3개밖에 없고, 거기 네. 사이드 메뉴들이 추가적으로 붙는 그런 형태고, 나는 이제 갈매기 주물럭 한 판 요거를 먹었어. 그거 어땠나요, 맛이? 일단은 갈매기살 이러면 또 나 또 TMI인데 예. 갈매기살을 또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근데 네. 갈매기살은 돼지를 보면 횡견막이랑 네. 간 요 사이에 있는 부위야. 이게 나중에 보면은 요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나오거든. 그 부위가 옛날에는 한국에서는 안 먹는 부위였어. 약간 야끼니쿠랑 어울리지 않냐? 야끼니쿠도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르몬이라고 하는, 일본식 표현으로 호르몬이라고 하는 버리는 부위를 가지고 만들었었다고 했잖아. 네. 예전에는 이 갈매기살도 한국 사람들이 안 먹던 부위였대. 근데 성남 쪽에서 이 부위를 주물럭으로 먹기 시작하면서 되게 퍼져나갔던 그런 부위라고 하더라고. 근데 돼지고기인데 소고기 같은 질감이나,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었던 그런 부위라고 하고, 지금은 뭐 갈매기 주물럭이라고 하면 워낙 유명하지. 네. 주물럭은 말 그대로 양념에 주물주물. 야끼니쿠도 한국의 화로구이랑 일본의 야끼니쿠가 다른 건, 예. 한국의 화로구이는, 그러니까 한국식 고기는, 양념 고기는 재우잖아. 네. 근데 일본의 야끼니쿠는 재우는 게 아니라 양념장에 한 번씩 발라서 내줘.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 홍콩 같은 경우는 찍어 먹을 수 있는 이제 타레 소스도 나오고, 그다음 네. 와사비도 나오고, 그다음 아까 얘기했었던 마늘과 고추를 듬뿍 담은 된장도 있고, 소금도 주고, 참기름 소금장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찍어 먹을 수 있도록 좀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것저것 조합해서 먹는 재미가 또 있지. 근데 이게 보니까 되게 엄청 시각적으로 이쁘게 나와가지고 되게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일본식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야끼니쿠나 이런 일본식 가게들, 스시집 같은 데 가면 너무 이쁘게 나오잖아. 그 인테리어부터 플레이팅부터 이런 것들이 워낙 이쁘니까 조금씩 담아서 이쁘게 딱 보여지는 그 비주얼적인 부분들도 중시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야끼니쿠 집인데 되게 이쁘게 나와. 다만 이제 조도가, 네. 조명의 그 감도가 좀 너무 낮게 세팅되어 있긴 해. 근데 낮에 가면 또 어떨지 모르겠다. 난 저녁에 가가지고. 그래서 뭐 고기 자체는 뭐 주물럭이기 때문에 고기 자체도 워낙 맛있고, 네. 그리고 주물럭을 시키면 이 주물럭 한 판이 나오는데, 갈매기살 주물럭 한 판이 나오는데, 그 옆에 이제 파랑 그다음 네. 마늘이랑 이렇게 같이 구워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조금씩 구워 먹는 재미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저기서 갈매기살만 먹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2가지 메뉴들도 있으니까 일단 갈매기 주물럭 한 판을 먹어보고 좀 모자라다라고 하면 추가해서 다른 부위를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뭐 맛은 워낙 괜찮아. 양념이 또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아마 호불호가 갈리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연인들이 가거나 네. 지인들이 갔을 때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그런 가게지. 고깃집 가면 당연히 이제 된장국이랑 그다음에 볶음밥이 같이 있겠죠? 여기는 이제 네가 봐서 알겠지만 화로구이라는 집은 볶음밥이 없어. 왜냐면 이 볶을 수가 없잖아.
네. 볶을 수가 이 쓰는 이 판 자체가 볶을 수가 없어서 여기는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된장찌개는 미더덕 된장찌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는 볶음밥이 없어서 너무 슬프긴 하지만 우리 한국인의 후식 대신 그거를 만회해줄 만한 그 계란 파밥이라는 게 있지. 공깃밥도 있긴 한데 네. 여기 갔으면 계란 파밥을 먹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계란 파밥도 약간 한국 느낌과 일본 느낌이 같이 나. 이게 약간 색감은 완전 약간 색동저고리처럼 네. 이렇게 우리 그 한국에도 이렇게 보면 음식들 구절판 같은 거 해가지고 딱 나눠서 색깔을 이쁘게 담잖아. 네. 그래서 그거에 좀 착안한 음식인 것 같고 일본도 워낙 색감을 잘 쓰니까 일본은 엄청 화려한 색감을 쓰거든. 네. 이 딱 봐도 막 빨갛고 파랗고 막 노란색 막 이러잖아. 네. 야, 한국은 약간 그거보다 중화된 색깔을 나는 많이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좀 어떻게 보면 절충인 것 같고 그 가운데 이제 계란을 딱 넣어주죠. 그럼 된장찌개랑 저 이제 계란밥 중에서 뭐가 제일 나았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계란밥 만약에 둘 다 시킬 수 있으면 난 둘 다 시킬 거고 왜냐면 이건 또 약간 그 된장찌개가 특이한 게 미더덕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미더덕을 넣어서 약간 깊은 맛을 좀 내는 그런 느낌으로 된장찌개가 나오고 계란파밥은 볶음밥이 없으니까 무조건 시켜야지.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나는 계란파밥을 시킬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좀 비비기가 좀 어려워. 숟가락으로 비비면 다 튀어버리거든.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젓가락을 이용을 해서 잘 밥알이 이런 게 뭉개지지 않을 수 있게 잘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딱 비벼져 있거든. 그럼 네. 숟가락 딱 떠서 먹으면 돼. 맛있어.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온 이제 한줄평 시간입니다. 아예 한줄평 시간 어려운데 나 이거는 내가 이거 찍기 전에 내가 준비를 했지. 되게 엄청 좀 비장하게 지금 저를 쳐다본 것 같습니다. 원래 딴 걸 준비했거든. 근데 너 얘기를 듣니까 자꾸 널 놀리고 싶어. 일본에 못 가봤으니까 여긴 꼭 가봐. 맛있어. 끝. 왜 너 다른 거 필요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편집해.